자, 지금부터는 문서 작성 능력 평가, 문단 번호를 적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입력을 하실 때 먼저 여기가 문단 번호를 적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문제에서 문단 번호 기능을 이용하시오라고 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여러분들 직접 입력을 하는 부분이에요. 그거 생각해서 이제 입력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여기에서 여기다 커서를 두고 사이버 세상의 숨기능과 엮이는 제목 앞에 커서 두고 여기다 하트라는 키보드에 없는 기호를 넣어야 되죠. 키보드에 없는 기호는 입력 메뉴에 보면 문자표가 있는데 그 메뉴로 가서 입력을 해주시면 되는데 여러분들 입력에서 문자표 이렇게 가시면 되는데 이게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시험은 주어진 시간 안에 빨리 작성하는 거니까 이거보다는 단축키를 이용하는 게 더 좋겠죠. 왼쪽에 컨트롤 키를 누르고 있으시면서 F10 키를 눌러주세요. 그럼 이렇게 문자표 입력 창이 떠요. 여기서 문자 영역의 기호 1에 보시면 기호 2에 있네요. 여기 하트가 있습니다. 선택하시고 넣기 하시면 돼요. 그리고 한 칸 띄우시고 아래쪽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컨트롤 F10 눌러서 그리고 하트 누르고 넣기. 한 칸 띄우고 기호와 글자 사이는 한 칸 띄워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입력을 해 두시고 그리고 문제에 보면 이 제목 부분은 글꼴을 굴림 18포인트 흰색으로 하고요. 음영색은 파란색으로 하라고 하는데 이 부분이 여러분들 실수를 많이 하는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 하트 부분은 글꼴과 크기까지만 해당이 되고요. 흰색의 글자와 음영색은 이 제목 부분에만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작성을 하실 때 이렇게 전체를 범위를 잡아서 굴림과 18포인트를 주고 그 다음에 이 흰색과 파란색, 음영색과 글자색, 흰색과 파란색은 이 부분을 범위를 잡아서 따로 주셔야 되는 거예요. 이 부분을 생각하시면서 좀 작성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제목 부분을 범위를 잡으시고 글꼴은 굴림이고 18포인트 크기를 주시면 돼요. 그래서 글꼴 목록에서 굴림 주시고 크기는 18포인트를 주시고 이렇게 두시고 ESC 키 눌러 범위 해제하시고 이 범위를 잡아서 글자만 잡아서 흰색 글꼴색과 음영색 파랑인데 글꼴색은 여기 있지만 음영색이 나와 있지 않아요. 서식 메뉴에도 없습니다. 그래서 글자 모양이라는 메뉴로 가는데 오른쪽 마우스 누르시면 글자 모양 있죠? 이것도 자주 쓰니까 단축키를 외워두시는 게 좋겠어요. 그래서 Alt키 누르고 있으면서 L 이렇게 쓰시면 더 빨라요. 왼쪽 Alt키 누르고 있으면서 L 누르시고요. 이렇게 눌러주시면 되겠고 저는 지금 바로가기 메뉴로 했지만 여러분들 단축키로 해주시면 더 빠르겠어요. 그리고 기본 탭에서 음영색이 파랑이고요. 글자색이 흰색이에요. 이렇게 주시면 되겠죠? 설정해 주시고요. 그리고 아래도 똑같죠. 이 아래에 있는 제목을 읽게 그 모양을 지정하기 전에 얘도 엔터 눌러서 현재 글자 크기 그대로 한 줄을 내려놓으시고 그리고 이 제목을 범위 잡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글꼴 굴림 18포인트입니다. 그래서 글꼴을 굴림 주시고 18포인트 글 크기 주시고 그리고 모양은 글자 부분만 제목 부분만 범위 잡으셨죠? 기울임과 강조점을 주래요. 기울임은 여기 나와 있죠. 기울임. 근데 여기서도 강조점은 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 마우스 눌러서 범위 내에서 오른쪽 마우스 눌러서 글자 모양 눌러주시면 되겠고요. 여기서 이 기본 기능에는 없고 확장 기능에 강조점 여기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확장 기능에서는 강조점이 많이 대다수가 출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모양을 지정을 해주시면 되는데 여기서 실수도 많이 하는 부분이에요. 일단 범위를 잡은 상태에서 기울임을 준 상태에서 강조점을 바로 들어가게 되는데 저도 지금 설명을 하다가 실수했죠. 그게 아니라 여기서는 보니까 사이버 앞 세 글자 그리고 원인 두 글자만 강조점을 줘야 되죠. 그래서 이게 따로 지정합니다. 그래서 강조점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원인도 범위를 잡아서 예, 글자 모양 가서 강조점 이렇게 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이제 제목 부분에 글꼴 크기, 속성을 적용했고 지금부터 문단 번호 기능을 적용할 텐데 이 부분이에요. 문단 번호 기능이 여기에요. 그래서 보시면 문제에서 보시면 이 부분에 문단 번호 기능을 적용하라고 했고요. 그래서 1수준, 2수준이 나오는데 1수준, 2수준은 보세요. 큰 항목이 1수준이고요. 이 항목에 포함되는 얘네가 2수준이 되는 거예요. 얘가 1수준, 얘가 2수준. 그래서 수준이라는 건 큰 항목을 포함하고 큰 항목을 1수준, 그 안에 포함된 항목을 2수준, 또 2수준 안에 포함된 항목을 3수준 이런 식으로 해서 하위를 포함하고 있는 그 상태에 따라 수준이 정해지니까 그 수준에 따라서 예, 이렇게 번호 모양을 지정하고 왼쪽 여백 지정하고 정렬을 지정해 주시면 되는 거죠. 그리고 줄간격 180을 지정하라고 했습니다.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문단 번호를 지정할 이렇게 영역을 범위 잡은 상태에서요. 상단의 서식 메뉴에서 오른쪽에 문단 번호라는 이 단추 1, 2, 3 써있는 이 단추 목록 단추 누르시고요. 그러면 요 아래에 문단 번호 모양 종류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내가 표현하고자 하는 문단 모양과 똑같다면 선택하시면 되는 거예요. 여기서 같은 선택되면 1수준, 2수준에 따라서 번호 모양이 나타날 텐데 우리가 즉 1수준은 로마자, 로마 대문자, 2수준은 로마 소문자로 표현을 해야 되는데 똑같은 게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 만들었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요 하단에 그 아래쪽에 문단 번호 모양이라고 있어요. 이 메뉴를 누르시면 문단 번호 모양을 만들 수 있는 창이 뜹니다. 그래서 문단 번호나 글머리표를 사용자가 정의해서 쓸 수 있는 이런 창이 뜨는데 여기에서 내가 기준이 돼야 되는 항목을 선택하고 사용자 정의 버튼 눌러서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선택을 하실 때 1수준의 모양과 똑같은 걸 선택합니다. 그래서 1수준의 모양과 똑같은 게 요거죠. 우리가 1수준이 로마 대문자이니까 여기 보시면 1수준이 로마 대문자로 되어 있고 2수준이 알파벳 대문자로 되어 있죠. 그럼 요걸 눌러주시고 이 항목을 선택하시고 사용자 정의 버튼 누르세요. 그러면 왼쪽에 1수준, 2수준 나와 있습니다. 1수준을 선택하시고 그리고 번호의 모양은 로마 대문자 맞죠? 로마 대문자 맞으니 놔두시고 그리고 여기 너비 조정은 값을 20 넣으래요. 그래서 20포인트를 주면 왼쪽 끝부터 문단이 시작된 왼쪽 끝부터 20포인트 들어가라는 뜻이고요. 그리고 정렬을 오른쪽 정렬을 하게 되면 이게 지금 번호가 예, 문단에 맞춰서 오른쪽 정렬 문단의 왼쪽에 있는 게 아니라 오른쪽에 맞춰주라는 거예요. 이렇게 설정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문제에서는 1수준은 번호 모양을 로마 대문자, 너비와 정렬은 20과 오른쪽으로 하라고 했어요. 하셨죠?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고 그리고 2수준을 선택하시고 2수준은 번호 모양을 로마 소문자로 넣으라고 했습니다. 로마 소문자. 그리고 너비는 30 주면 되겠고 그리고 정렬은 오른쪽 정렬 하시면 돼요.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고 설정 누르시면 되고 설정 버튼 누르시면 이렇게 적용이 될 겁니다. 이렇게 적용이 되었죠. 예, 그러신 다음에 여기에 줄간격을 180을 주라고 했으니까 줄간격을 180 주시면 돼요. 여기까지 해주시고 보면 그런데 여기 보니까 내용들이 모두 다 1수준이죠. 그러면 여기서 내용을 보시면 1수준이 여기까지고 요 하위 항목이 얘가 2수준이죠. 그래서 얘를 2수준으로 예, 수준을 낮춰줘야 돼요. 그래서 이 수준을 낮추는 건 어디를 가서 하시냐면 범위를 잡으시고 수준 낮추는 거 오른쪽에 보면 예, 한 수준 감소 버튼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맨 마지막에 한 수준 감소 버튼 눌러주시면 감소가 되죠. 마지막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한 수준 감소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죠.
다 지정하셨으면 여기까지 완료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런데 이때 여러분들이 꼭 이 모양이 아니라 다른 모양으로 나타날 수도 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이 번호의 모양이 지금 보시면 이렇게 나타날 수 있는데요. 지금 번호 모양이 그 1이라고 되어 있으면 이렇게 1점으로 되어 있죠. 이렇게 나오면 번호 모양 서식이라고 있어요. 이 서식이 꺽쇠에 1점으로 되면 되는데 이런 경우도 있죠. 번호가 1가로로 나올 때 있죠. 이럴 땐 여기서 번호가 보여지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꺽쇠 1가로, 여기다 가로로 줘야 돼요. 이 점 대신에 가로를 쳐주시면 돼요. 그리고 원형의 번호에는 점이 없죠. 그럴 때는 꺽쇠 1 형태로 넣어주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형태로도 많이 나오니까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여기를 한번 바꿔볼게요. 범위를 잡고 그러면 여기를 이 범위를 전체를 잡고요. 문단 번호 기능 버튼 목록 눌러 문단 번호 모양을 눌러 그리고 지금 우리가 적용했던 이 문단 모양이 이거였죠. 문단 번호가 이 번호가 선택된 상태에서 사용자 정의 눌러 내가 잘못했어. 그럼 고쳐야 돼. 그럼 이 수준을 눌러서 이 수준이 만약에 이 동그라미 원형이라면 원형의 번호라고 하면 번호 모양을 원형으로 선택을 해주시면 돼요. 그런데 여기를 잘 보시면 어떻게 나오냐면 원을 썼는데 이 원형이 어떻게 되어 있나요? 원 번호 다음에 점이 찍혔죠. 이건 왜 그러냐면 여기 번호 서식에 점이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이럴 때는 이 점을 없애주시면 돼요. 커서를 두고 번호 서식에서 커서를 두고 이 점을 없애주시면 보세요. 보세요. 여기 점이 없어졌더니 여기 점이 없어졌죠. 그랬더니 여기 원 다음에 점이 없죠. 이런 형태의 번호도 많이 나와요. 또는 이거를 그냥 1, 2, 3으로 줄 거야. 근데 1, 2, 3으로 주는데 뒤에 가로가 있어. 이럴 땐 여기다가 점 대신에 가로를 주는 거예요. 보세요. 여기에 가로를 이렇게 넣어줬더니 번호 서식이니까 모양이죠. 그랬더니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렇게도 여러분들이 적용하실 수 있어야 돼요. 아셨죠? 근데 우리는 여기 지금 여기가 이제 점으로 찍혀 있었고 뒤가 모양 번호의 서식이 점으로 찍혀 있었고 모양은 로마자 로마 소문자 이걸로 되어 있었네요. 그래서 이렇게 설정을 해주고 설정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잘못 입력했을 때 이렇게 고치는 기능도 하실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우리가 문단 번호 기능까지 설명드렸어요. 이번에는 표 내용을 작성을 해볼 텐데요. 이제 표를 입력을 하셔야 되는데 표 입력하는 건 입력 메뉴에서 표죠. 그쵸? 그런데 이것도 이제 빠르게 그냥 찾아 쓸 수 있겠지만 여러분들 능숙하게 하시려면 컨트롤 누르고 있으면서 N 누르고 동시에 손 떼고 T를 누르셔도 이 기능이 실행이 돼요. 그래서 왼쪽에 컨트롤 N 손 떼고 T 하시면 표 만들기가 뜹니다. 그리고 보시면 이게 6줄 3칸으로 되어 있고 글자처럼 취급하여 표를 만들면 돼요. 우리가 앞쪽에서 표를 만들어 봤죠. 그쵸? 그래서 이렇게 표를 만드시면 되는데 만들기 누르시면 이렇게 표가 만들어지죠. 근데 혹 여러분들이 표를 한 줄을 더 넣었어요. 이게 6줄인데 7줄이 됐다. 그럼 커서를 두고 위에 표 메뉴, 표를 다루는 메뉴 중에 보세요. 이 메뉴 버튼인데 이 메뉴 버튼이 뭐냐면 지금 커서가 있는 위치 셀을 기준으로 해서 아래쪽에 추가, 위쪽에 추가, 왼쪽에 추가, 오른쪽에 추가한다는 거예요. 반대로 또 불필요한 그 행과 칸이 있다면 행 삭제, 열 삭제가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한 줄이 더 추가되었어. 그러면 아니야, 그 한 줄이 모자라. 그러면 여기서 보이시죠? 이거 아랫줄에 추가. 커서가 있는 행을 기준으로 해서 아랫줄에 추가하겠다. 눌러주면 아랫줄에 추가가 되죠.
근데 6줄인데 7줄이 들어왔어. 그럼 한 줄을 지워야 되겠죠? 그럼 위에 보시면 예, 줄 지우기라고 해서 X 표시 있는 거 가로 줄 지우기 눌러주면 줄이 지워지죠. 2칸이 있어야 되는데 3칸이 추가되었어. 삭제할 칸에 커서 두고 아래쪽에 아래쪽에 줄 지우기 밑에 칸 지우기 이걸 눌러주면 지워지죠. 3칸인데 2칸으로 잘못 만들어졌어. 그러면 커서가 있는 셀을 기준으로 해서 오른쪽 칸에 추가하겠다. 이렇게 눌러주면 추가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표를 만들고 그리고 줄 추가, 줄 삭제, 칸 추가, 칸 삭제를 하셔서 예, 입력하시다가 실수로 줄수와 칸수를 잘못 지정했을 때 줄수를 추가하거나 예, 삭제하실 수 있어야 되겠죠. 그렇게 하시고 여기에서 지금 보시니까 여기 보면 구분이라고 들어간 이 첫 줄, 첫 칸과 두 번째 칸이 하나로 합쳐져 있죠. 이럴 때는 왼쪽에 있는 셀에서부터 오른쪽에 있는 셀로 드래그하여 범위를 잡으시는데 이때 마우스 포인트는 셀 중간에 포인트 두고 드래그합니다. 그리고 표 메뉴에 보면 여기에 셀 합치기 기능이 있어요. 셀 합치기. 그리고 이건 셀 나누기죠. 근데 셀 합치기 옆에 보면 M이라고 단축키가 써있죠. 그래서 이렇게 블럭 잡힌 상태에서 키보드에서 M을 눌러주면 이렇게 셀이 합쳐져요. 그래서 이 메뉴 버튼 눌러도 되고 그러면 단축키를 눌러도 되는데 저는 단축키를 외워두시는 게 속도를 빠르게 하는 방법이라 그 단축키를 추천해 드릴게요. 그리고 두 번째 줄 첫 칸과 세 번째 칸은 두 번째 줄 첫 칸과 세 번째 줄 첫 칸 여기도 하늘 합쳐졌죠. 이 두 개의 셀을 범위로 잡고 M을 눌러 합치시고 또 이 두 개의 셀을 범위를 잡고 또 M을 눌러 합치시면 돼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잘못 합쳐서 이게 잘못 합쳐져서 줄수와 칸수가 맞지 않아요. 그럼 여기서 칸수 나누기, 셀 나누기 이걸 눌러주시면 돼요. 표 메뉴에는 셀 나누기 누르시면 이렇게 줄수를 몇 줄로 나눌 것이냐, 세 줄로 나누겠다. 다시 나눌 수 있죠. 그쵸? 그리고 여기다 커서를 두고 나누기, 칸수를 몇 칸으로 할 거예요? 2칸으로 하겠다. 이때 줄수는 안 나눌 거예요. 그래서 이거 줄수는 해제하고 칸수만 지정하고 나누기 하면 나눠지죠. 그래서 그러니까 셀들을 합치고 나누는 과정도 이해하셨죠? 범위 잡고 M 눌러 합치시고 범위 잡고 M 눌러 합치시고 이렇게 해서 셀을 합쳐주시고 이제 내용을 입력을 합니다. 이때 내용을 입력을 할 때는 왼쪽 열부터 입력하세요. 그러니까 오른쪽으로 내려가지 말고 오른쪽으로 입력해 가지 말고 아래쪽으로 입력을 하시고요. 그리고 첫 번째 칸을 입력했을 때 나머지 남는 공간들이 있잖아요. 이 경계선에 포인트 놓고 드래그하여 너비를 조정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입력하고 또 너비를 조정하시면 돼요. 그리고 경계선에 놓고 양방향일 때 드래그해서 너비 조정하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내용을 입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입력을 다 하셨으면 커서를 표 아래쪽에 두시고요. 엔터를 눌러 표와 하단의 제목 사이에 한 줄 띄우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입력을 하세요. 입력 다 하셨네요. 그런 다음에 예, 표의 조건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그 다음에 표의 조건에 따라 여러분들이 이 서식을 적용하시는데 이 표에서는 지금 보시면 조건이 이렇게 나와 있네요. 전체의 글꼴은 도듬 10포인트 가운데 정렬로 하고 그리고 셀 배경은 그라데이션으로 해요. 셀 배경 이 제목 부분만 여기만 지금 셀 배경이 들어가 있죠. 그리고 여기서 보면 셀 배경은 그라데이션이고 유형 가운데 시작색 흰색 끝색 노란색이네요. 그리고 테두리에 대한 내용은 나와 있지 않지만 이 출력 결과를 보시고 여러분들이 지정하시면 되겠습니다. 들어가 볼게요. 그러면 이 표 안에 있는 셀들 모두 글자를 바꿔야 하니까 셀 모두 선택하셔야 되는데 첫 셀에 포인터 두고 드래그로 이렇게 범위를 잡아서 아래로 드래그로 범위를 잡아서 예, 셀을 선택을 하실 수 있는데요. 좀 빠르게 입력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첫 셀에 커서 두고
꼭 첫 셀은 아니어도 되고 셀에 커서두고 키보드에 보면 F5키 보이시죠? F5키 3번 누르세요. F5라고 써있는 기능키를 3번 누르시면 셀 전체가 선택돼요. 거기에서 글꼴은 도둠 10포인트라 했습니다. 그래서 글꼴 목록에서 도둠 주시고 글자 크기 10포인트 확인되었으면 가운데 정렬해 주시고요. 여기까지만 하시면 돼요. 이제 글꼴 크기 가운데 정렬. 그리고 지시사항은 없지만 이 셀의 위아래 경계선이 너무 딱 달라붙어 답답한 느낌이 나요. 이럴 때 길이를 조정하시면 좋겠는데 왼쪽에 컨트롤 키를 누르고 있으면서 아래 화살표를 2번 누르시면 좀 길이가 늘어나죠. 셀들의 길이가. 그러면 여유가 있어지면서 답답하지 않게 되겠죠. 그러면 이번에는 제목에 셀 배경색을 지정을 해볼게요. 셀 배경색을 지정하려면 이제 제목 부분만 선택을 하셔야 되는데 지금 셀들이 선택되어 있죠. 이럴 때 ESC 키를 눌러서 범위 해제하시고 제목 부분을 드래그로 범위를 잡아주시는데 이때 범위를 잡을 때 셀 중간에 놓고 마우스 포인터를 두고 오른쪽으로 드래그해서 범위를 잡으시면 돼요. 그리고 셀 배경색은 표 메뉴에서 이 셀 배경을 이렇게 들어가도 돼요. 그런데 우리가 단축키를 쓰는 게 좀 좋다고 했죠. 그래서 여기서 L을 눌러주세요. L을 누르면 셀 테두리 배경 창이 뜨고요. 여기서 테두리하고 배경 있죠? 배경을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그라데이션을 넣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셀 배경을 그라데이션으로. 유형은 가운데에서 넣으라고 했어요. 그래서 가운데에서를 선택해 주시면 되겠고요. 시작색은 흰색, 끝색은 노랑으로 지정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셀 배경은 이렇게 셀들의 범위를 잡고 L키를 누르면 셀 테두리 배경창이 뜨는데 이때 배경 탭을 누르시고 그라데이션 눌러 유형은 가운데에서 시작은 흰색, 끝색은 노랑 지정을 했고요. 적용 누르시면 되겠죠. ESC 키를 눌러 해제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문제에서는 이제 여기까지 문제 지시사항은 다 했어요. 문제 지시사항은 다 했고 지시사항은 없지만 테두리는 출력 형태에 맞추시면 돼요. 왼쪽과 오른쪽엔 테두리 없습니다. 맨 위와 아래가 테두리가 2줄이 들어갔고 제목 아래에 2줄이 들어갔네요. 이 부분을 해보도록 하죠. 일단 표 전체에 테두리를 지정하기 위해서 F5키 3번 눌러주면 셀 표에 있는 모든 셀들이 선택되죠. 표 내에 커서 두고 F5키 3번 눌러 전체 셀을 선택했고요. 그리고 셀 테두리와 배경을 지정하는 창을 띄우는 단축키가 L이에요. L 누르시면 여기에 테두리 버튼 보이시죠? 테두리 탭 눌러서 테두리를 지정하는 창을 띄워두시고 이때 중요한 거 선 모양 바로 적용이 이게 체크되어 있을 거예요. 이걸 해제합니다. 왜냐하면 요거 체크되어 있으면 내가 바꿔주는 이 선들이 여기에 바로 적용이 되거든요. 그래서 선 모양 바로 적용 해제하시고요. 우리가 왼쪽과 오른쪽에 아까 선이 없었죠. 선 테두리의 종류를 선 없음으로 하시고 왼쪽 위치를 눌러주세요. 그럼 왼쪽이 없어지는 걸 미리 보기 창에서 확인할 수 있고 오른쪽도 누르세요. 그럼 미리 보기 창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아래가 2줄이었죠. 2줄 버튼 눌러 위쪽 버튼 눌러주시면 적용할 위치 위쪽, 적용할 위치 아래쪽 눌러주시면 이렇게 아래쪽에 2줄이 적용되는 것을 이렇게 미리 보기 창으로 확인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보세요. 이때 선 모양 바로 적용은 해제라고 했습니다. 체크 없애시고 테두리의 종류는 여러분들 선 없음에서 이 왼쪽 요걸 눌렀을 때 아래쪽에 보시는 것 중에 선이 없어져요. 여기요. 그쵸? 여기도 오른쪽도 이거 눌렀을 때 선이 없어지죠. 그리고 2줄을 선택하시고 2줄을 선택하시고 위쪽을 눌러주시면 위쪽에 보이는 거 이렇게 보이는 거 보이시죠? 2줄이 적용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 눌렀더니 아래쪽에도 적용되었죠. 그러셨으면 다 지정하셨으면 설정 버튼 누르시면 설정이 되었습니다. 되셨죠? 그리고 범위 해제하시고 다시 제목 줄을 선택하시고 L 눌러서 2줄을 이 제목 아래쪽에 적용하겠다. 아래 적용 선택하시고 설정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ESC 키 눌러 범위 해제해 주시면 이렇게 해서 표에 대한 조건을 다 지정했어요.
그 다음에 요 하단의 제목 부분을 범위를 잡고요. 예, 오른쪽 마우스 눌러서 글자 모양 들어가서 한 번에 다 지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글꼴은 예, 기본 탭에서 글꼴은 굴림으로 도둠으로 하라고 했고요. 그래서 맨 위로 올라가서 도둠 또 예, 글자 크기는 24로 하라고 했죠. 24로 해볼게요. 24 그리고 진하게 하라고 해서 진하게 그리고 장평은 요거 장평은 95%네요. 95% 그리고 예, 오른쪽 정렬로 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정렬이 여기 없으니까 설정 눌러서 나오시는데 우리가 요 상단에 있는 요 메뉴 버튼으로도 할 수 있고 서식 탭에서도 할 수 있지만 우리가 여기 장평은 요 나와 있지 않잖아요. 서식 메뉴에. 그래서 우리가 글자 모양 창을 띄워서 작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정렬 누르시면 이렇게 제목이 들어갔어요. 여기까지 다 하셨고 이번에는 쪽번호를 넣어 보도록 할까요? 예, 여기 보시면 쪽번호는 예, 페이지 오른쪽 하단으로 쪽번호 매기를 표시하는데 번호의 모양 가나다 형태네요. 그리고 시작 페이지 번호는 5페이지로 시작했대요. 그래서 쪽번호 매기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커서의 위치는 찾기 쉬운 쪽에 있으시면 되는 거라 이제 어느 쪽에 있든 상관없는데요. 그냥 마지막 줄에 있는 걸로 하고요. 쪽 메뉴에 가시면 여기 쪽번호 매기기라고 있습니다. 그러면 쪽번호 위치가 오른쪽 하단에 들어갔던 거 보셨죠? 아까 오른쪽 하단 찍어주시면 되겠고 나중에 쪽번호 없애고 싶으면 쪽번호 없음하시면 돼요. 쪽번호 하단 그리고 번호의 모양 아까 마였으니까 번호의 모양 종류는 가나 다로 선택하시면 되겠고요. 이때 마 앞에 줄표가 없었죠. 줄표를 체크를 없애주시면 이 줄표가 없어집니다. 시작 번호는 5로 시작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넣기 하시면 돼요. 이렇게. 그럼 마로 들어온 걸 확인하실 수 있겠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쪽번호까지 넣어서 예, 문서 작성 능력 평가 부분에 대한 기능까지 다 설명드렸습니다. 저장 버튼 눌러서 이렇게 저장을 하시면 되겠고요.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쪽번호 다 완성하셨는데 혹 만약에 쪽번호가 좀 틀렸다 그랬을 때는 쪽번호를 다시 지우고 다시 만드실 수도 있겠죠. 이때 쪽번호 지우기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눌러주시면 다시 쪽번호를 지울 수 있어요. 그래서 다시 쪽번호 매기기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설정을 잘못하셨을 때는 이런 식으로 하시면 돼요. 그래서 오른쪽 하단, 가나다, 줄표 넣기 없애고 시작 페이지 번호 5로 하시고 넣기까지 되었나요? 네, 그래서 저장 버튼 누르세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문서 작성 능력 평가에 대한 내용까지 다 완성했습니다.